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사장에 가서 보고기간 후 사건, 특수관계자 중간 재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까지가 지루한 이론이거든요. 5장부터 이제 차변, 대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일단 4장 볼게요. 로마자 1번의 첫 번째 보고기간 후 사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뭐 사건이라 부르기도 하고 거래라 부르기도 하는데, 보고기간이 우리가 재무제표는 12월 30일에 만드는 거잖아. 그죠? 12월 30일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2000X 1년인데요. 2000X 1년이고 여기 2000X 2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가 2000X 1년도 재무제표는 연차 1년. 재무제표는 그 다음에 되면 이제 언제쯤 나오냐면 빠르면 뭐 2월달, 늦으면 3월달쯤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언제라고 그럴까요? 2월 28일 날 넣을게요. 2월 28일 날. 그 다음에 2월 28일. 이걸 이제 재무제표 승인일이라고 부를게요. 승인일. 재무제표 인쇄하는 날. 인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총 갖다 줘야 되니까 인쇄하는 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잘라서 그러니까 보고 이기는 거예요. X 1년도가 지나고 나서 X 2년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대. 요 사이에 12월 31일 지나가고 재무제표 인쇄하기 전에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대. 그럼 요 사건은 요 거래는 2000X 2년도 거래잖아. 그렇죠? X 1년도랑 상관없죠. 2000X 2년도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 1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케이스가 있고 고치래. 고치고 오고 동그라미 이번에 수정하지 않는 게 있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X 2년도 보고기간 요 시점, X 1년도 보고기간 끝나고 재무제표 인쇄하는 날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요걸 X 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서 고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니야 이거는 X 2년도 거래니까 X 2년도에 반영해. X 1년도 고치지 마. 수정 안 하는 케이스가 있대요. 아셨죠? 이걸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떤 걸 수정하고 어떤 걸 수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 컨셉은 이런 거예요. 요게 X 1년도 12월 말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거야. 이미 사건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금액이 물었대.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그럼 요거 X 1년도에 고치고 오래. 금액 반영하래. 예를 들어서 소송 사건 생각해봐요. 소송.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랑 X 1년도 12월 말 현재 소송에 걸린 상태거든요.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된 거야. 근데 요 사이에 야 소송 사건의 결과로 우리 회사가 지는 바람에 100억을 물어주게 생겼어. 금액 확정되었죠. 그럼 그 100억을 X 1년도 재무제표 반영시키래. 아셨죠? 고칠 수 있잖아. 인쇄하기 전이니까. 그죠? 왜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왜 시험 보시면 시험 이렇게 보고 나서 뒤에서 답안지 걷어 그러잖아. 그렇죠? 답안지 걷는 시점이에요. 답안지 걷기 전에는 시험 문제 고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수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건 X 1년도 12월 말 현재 아무런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아무런 사건이 없었대. 그리고 나서 X 2년도 와서 금액이 확정이 된 거야. 이거는 X 1년도 현재 사건 자체가 없었죠. 그럼 X 2년도에 새로운 사건이잖아. 새로운 거래잖아. 따라서 얘는 X 1년도에 반영하지 말고 X 2년도에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책으로 가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고치고 고치지 않고 요 개념은 아시겠죠?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쳐라, 고치지 말라 케이스예요. 자, 80페이지 가서 그 그림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박스로. 수정을 요하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읽어 볼게요. 보고 기간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 요 사이 요 시점 말에 존재하였던 앞에다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미란 말을 붙일게요. 이미 존재하였던 아까 소송 사건 상황에 대해 증거 앞에다가 하나 붙일게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는데 이때 와서 금액이 확정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럼 X 1년도 재무제표 고쳐라.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의 사건이라고 했죠. 요거 준비했어. X 2년도랑 상관없다는 얘기. X 2년도 재무제표 건드리지 말래. 그렇죠? 자, 얘는 뭐냐?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앞에다가 새로 발생한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새로 발생한 사건,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돼 있으니까 X 1년도랑 전혀 상관없대.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박스 바로 밑에 또 승인일의 개념이 있거든요. 승인일. 박스 바로 밑에.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주주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발행 승인한 날을 의미한다. 이 승인일의 뜻은 이사회 승인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쇄하는 날 생각하세요, 그냥. 인쇄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사회에서 인쇄해서. 그 다음 추천 갖다 주겠지. 그렇죠? 추천해서 그래. 주주가 또 승인을 하거든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요 날짜가 아니라 요 날짜래요. 인쇄해서 넘기기 전. 인쇄 끝나면 더 이상 추정 못 하잖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구체적으로 요건 뭐고 어떤 건 이건지를 구분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81페이지입니다.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고치는 거, 안 고치는 케이스 두 가지. 자, 81페이지 가보세요. 네모 2번 인식과 측정이라고 돼 있고 양가로 1번 보고기간 종료일 후 사건의 구분 및 회계 처리라고 해서 첫 번째 반가로 1번이 있죠.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고요. 고쳐라 그 얘기예요. 요때 사건이 발생했지만 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시켜서 고치고 와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월 31일자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확정이 안 됐을 뿐인데 이때 금액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앞에다가 이미란 말을 붙일게요. 이미 보고기간 말 이미 존재하였던 현재 의무가 쭉 나가잖아. 그렇죠? 요게 뭐냐? 요게 첫 번째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이 소송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송사건 확정 판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금액을 몰랐어. 근데 이때 와서 우리 회사가 소송이 지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X1년도에 제 금액을 반영시키고 그래.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고기간 말에 중요한 게 이미란 말이 있죠. 이때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쭉 나오잖아. 손상이라는 말은 대손도 손상에 포함돼. 돈 떼었다 이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에 불났다 이런 것 있잖아. 이게 손상이야. 자산 손상.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손상 후 금액이 확정이 된 케이스. 손상 후 금액이 확정이 된 케이스. 자, 이런 거 불났다고 해볼게요, 그냥. 자, 이때 건물이 불났어, 12월 30일 날. 손상이죠. 손상의 뭐 정확한 뜻은 모르더라도 건물이 불탔으니까 손실인 건 아시겠지, 그렇죠? 근데 금액을 모르겠대, 손실의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화재에 손실을 입었는지, 그렇죠? 근데 이때 와서, 요 사이에 이때 와서 보험회사가 이제 나온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제 보험금 줘야 되니까. 보니까 이제 화재 손실액을 책정을 하겠죠. 보니까 한 100억 손해본 것 같대. 그럼 이때 금액이 확정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100억은 뭐냐? X1년도 손실에 반영시키래. 재무제표 고치고 그래.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수정하는 케이스 동그라미 3번.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미 12월 30일자에 존재했다는 얘기지. 결론은. 그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야.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라서 그러니까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사건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금액이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뉘앙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 문구 어떻게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때 와서 보니까 아직 인쇄하기 전이잖아. 그럼 고쳐야지. 내가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지 걷기 전이야. 그럼 답이 잘못되어 있어 고쳐야지. 그렇죠? 그 케이스야. 재무제표가 X1년도에 뭔가 잘못되어 있대. 그럼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동그라미 5번은 당연한 얘기죠. 안 써도 되겠죠? 자, 제가 하나 빠뜨린 거 있는 거 같네요. 잠깐만요. 동그라미 4번 다시 보세요. 제가 하나 빠뜨렸다. 동그라미 4번. 이거 하나 쓸까 빠뜨렸다. 동그라미 4번.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존재했다고 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미지급 상여 금액의 확정이란 겁니다. 미지급 상여의 확정. 이렇게 쓸게요. 동그라미 4번. 미지급 상여의 확정.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상여 보너스. 그죠? 이런 거야. 우리 회사가 X1년도에 보통 우리 대기업들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연초에 1월 1일 날 연초에 이제 약속을 하죠. 근로자랑 회사가. 그렇죠? 자, 1년 장사해서 올해 혹시라도 이익이 예상보다 더 나오면 이익의 몇 %를 상여금으로 줄게라고 약속하는 게 있잖아요. 약속을 했을 때 1월 1일 날 당기순이익이 10%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짠하고 당기순이익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 해서 예를 들어 2월 1일 날 재무제표 인사하기 전날 이때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억이래. 그럼 100억에 10% 주기로 했으니까 뭐야? 10억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10억 원은 12월 30일 현재 이미 근로를 제공했죠. 일해줬잖아. X1년도 급여죠. 상여잖아. 그렇죠? 요거잖아. 미지급 상여. X1년도 12월 말에 이미 주기로 하긴 했는데 금액을 몰랐대. 근데 이 금액이 확정이 되었대. 10억이라고. 그러면 X1년도 재무제표에다가 차변에 상여, 대변에 미지급 상여라고 반영시켜래.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수정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 볼게요. 이거는 X1년도 거래랑 재무제표랑 상관없대. X2년도 새로운 거래니까 X2년도에 반영시키면 된대. 아셨죠?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 자, 81페이지 보시면 밑에 반가로 2번이 되겠네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의 예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줄 수 있다. 쓸게요. 투자자산 공정가치 하락. 쉽게 내가 삼성전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단기매매증권, 뭐 예전에 배운 일은 단기매매증권 샀다고 해봐요. 10월 30일 날 이 시점에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30일 날 주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어요. 근데 1월 1일 날 요 사이잖아. 그죠? 하루 딱 지나고는 주가랑 계속 바뀌니까 90이 된 거야. 10 떨어졌죠. 10 떨어졌으니까 X1년도에 반영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왜? 1월 1일 날 떨어진 요 10이란 것은 1월 1일 날 새로운 사건인 거지. 이해하시겠죠? 12월 말에는 100으로 잡아놨겠죠. 그 다음 1월 1일 날 되었다고 해서 90으로 고쳐요? 아니잖아. 재무제표란 것은 12월 31일자 금액을 알려주는 거니까. 아셨죠? 이건 1월 1일 날의 새로운 거래일 뿐인 거지. 1월 1일 날 또 바뀌어. 그럼 또 X1년도 반영 고쳐요? 아니잖아. 그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은 12월 말에 평가된 금액으로 그대로 쓰고 그 위에 바뀌면 이 공정가치가 바뀌는 것은 X2년도의 거래일 뿐인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 넘기세요. 그 다음 또 안 고치는 케이스가 82페이지 가보세요. 82페이지. 양가로 여러분 배당금이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수정 X라고 쓰세요. 수정 X. 이건 안 고치는 거야. 배당금 지급하기로 했다. 배당금 지급은 수정 X라고 쓰시면 돼요. 밑에 거요. 배당금. 배당금이죠. 죄송합니다. 배당금.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배당금 우리 언제 줘요? 배당금이란 것은 이런 X1년도면 요 사이에 1년 번 거 가지고 그 다음에 주총에 쓰는 거잖아. 그렇죠? 주총 보통 뭐 3월 달에 하니까 3월 31일이라 그럴게요. 여러분 줬어요. 그러면 X1년도에 번동, 이게 X1년도에 번동 가지고 이때 배당금을 준 거야. 그럼 요 3월 30일 배당금 이래 100 줬다고 100 준다고 쳐볼게요. 100은 X1년도 재무제표 반영해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배당금은 언제, 3월 31일자 주기로 하면 언제자로 회계 처리해요? 3월 30일자로 회계 처리하죠. 12월 말일자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3월 31일자 주총 결의가 되면 이때 가서 차변에 이익잉여금 100,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 이렇게 잡잖아요. 그 얘기 쓴 거예요, 지금. 그렇죠? X2년도 배당금 확정되면 X2년도로 전표 치는 거잖아. 분계 집어넣는 거잖아. X1년도 가서 분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요 일반적으로 우리 배당금에 대한 분계 요거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야, 그렇죠?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양거로 3번 보겠습니다. 계속기업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그 위에다가 계속기업 옆에다가 수정 5라고 쓰세요. 수정 5. 이건 고치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가로 3번은 이 얘기예요. 우리 회사에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정하래. 재무제표 싹 뜯어고치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개념체계에서 회사란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장사를 한다는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12월 말일 날. 왜 12월 말일 날은 회사가 멀쩡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X1년도 12월 말에 이때는 회사가 멀쩡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잠깐만요. X1년도 2월 28일 이렇게 인쇄소 넘기는 날, 요 날짜, 요 사이에 보고기간의 사건이 뭔가 발생한 거잖아요. 요때는 회사가 멀쩡해가지고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어요. 계속기업 가정이란 것은 무슨 예요? 앞으로 내후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장사를 한다는 가정에서 뭘 갈랐겠어요? 유동과 비유동 갈랐겠죠. 아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장사를 한다는 가정에서 1년 이내 1년 초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도 부채도 유동과 비유동 갈랐거든요. 갈랐고 그 다음 감가상각도 했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것은 뭐 이때 5년 동안 차량 운반고 5년 동안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왜 5년간은 계속 사업한다는 가정에서 이렇게 다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인쇄소에 넘기기 전날 회사가 부도난 거야. 쉽게 망했다. 부도났어. 아셨죠? 뜻하지 않게. 그러면
더 이상 회사는 그 이후로는 영업할 의도가 없어. 회사를 문 닫겠대.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날 계속기업 가정으로 만드는 요 재무제표를 주총에 갖다 주면 안 되겠죠.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있잖아요.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이 케이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고치래. 이제는 계속기업 가정이 아닌 거지. 무슨 청산기업 가정으로 하래. 유식하게 청산기업. 문 닫는다는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싹 다시 만들래. 그럼 유동과 비유동 구분의 의미가 있어요? 아니죠. 없죠. 다 유동이야 이제. 얘네는 팔아야 돼. 팔아야 되잖아 자산을. 문 닫는 거니까 그렇죠? 다 유동으로 바꿔야 되겠지. 감가상각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기계도 팔고 차도 다 팔아야 돼 유형자산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의미가 없는 거 하지 말고 전부 다 내다 팔 금액이 얼마인지 처분 금액으로 다 바꿔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계속기업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읽어볼게요. 자, 연관어서 한번 계속기업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요 이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서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청산 또는 경영활동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희망이 없다 이런 거 부도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문제기 자지겠죠. 고쳐라 그 얘기 하실게요. 엑셀 연도 재무제표 고쳐라. 이해하셨어요? 자, 지워도 됐죠 이거? 이건 살려놓을게요. 중요한. 지웁니다. 자, 지우고 결국에 이제 결론은 자, 칠판에 쓴 게 결론이에요. 고치는 케이스, 안 고치는 케이스. 자, 이걸 보시면서 객관식을 살짝 풀고 다시 오겠습니다. 관련된 객관식 풀게요. 92페이지로 가세요. 92페이지. 가셨죠? 1, 2, 3번 풀어보세요. 화면 스톱하시고. 92페이지 객관식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차례대로 풀어봅니다. 푸셨죠? 1번 볼게요. 답만 볼게요. 보기는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 동그라미 4번 틀린 거 아시겠죠? 방금 했잖아요. 계속기업 가정 문제. 그렇죠? 보고기간 동그라미 4번. 보고기간 후에 기업이 청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청산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틀렸죠? 재무제표 청산 기준으로 다 바꿔야 돼. 고쳐라고 했잖아. 고쳐. 그죠? 그 다음 2번. 다음 보고기간 발생한 사건 중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지 않는 거 밑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소송학 이거잖아. 동그라미 2번 이거잖아. 미지급 상여학죠. 동그라미 3번 이거예요. 손상. 대손도 손상에 들어가거든요. 손상 후 금액 확정. 동그라미 3번 얘기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거 있잖아.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은 수정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그렇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치는 케이스 위에 거. 이거 4개 중에 하나겠지. 기억. 다 안 읽어도 되겠죠? 이거죠. 수정해. 니은. 이거죠. 미지급 상여학죠. 디귿은 밑에 거니까 안 해도 되지. 맞죠? 그 다음 리을은 방금 했잖아요. 손상, 대손 관련된 게 손상이라는 거 아셨죠? 손상 후 금액 확정, 리을. 그러니까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네. 되셨나요? 자, 지워도 되죠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웁니다. 지우고 그 다음 특수관계자 공시로 갈게요. 83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지우고 83페이지 가세요. 특수관계자 공시. 자, 특수관계자 공시라는 것은 일단 개념만 말씀드리고 2가지만 체크하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외울 게 많아. 근데 시험 가능성,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제가 이건 설명드릴 게 없어서 다 외우는 거야, 그냥. 그죠? 외우는 건데, 특수관계자랑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랑 특수관계 있는 뭐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왜 제가 연결재무제표 할 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자동차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기아자동차 주식을 30% 가지고 있잖아. 현대차를 모회사, 엄마 회사, 기아차를 자회사, 아들 회사라고 불렀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아자동차 입장에서 현대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관계자라고 불러.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우리 회사 특수관계자 현대자동차가 있어야 공시를 하래.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어가지고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설명을 쭉 하는데 이거를 못 외우죠. 저도 못 외우는데 외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동안 나왔던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아셨죠? 나는 100점 맞아야 되겠으면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못 외우잖아요. 딴 것도 공부할 거 많은데. 그래서 자, 두 개만 체크할게요. 83페이지 가보세요. 특수관계자 개념은 아시겠죠? 자, 83페이지 가서 네모 2번에 특수관계자의 범위 있잖아. 그렇죠? 거기서 두 줄 있죠? 두 줄 체크해 볼게요.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는 개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업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론은 특수관계자의 개념은 그러니까 아까 기아자동차 생각하세요.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기업이잖아. 기업뿐 아니라 기아자동차에 관련된 개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대. 누가 있을까요? 정몽구 회장.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회장 아닌가요? 근데 기아자동차랑 누가 보더라도 특수관계 있는 거잖아. 정몽구 회장 한마디 하면 기아자동차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랑 기업도 특수관계자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몽구 회장도 특수관계자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특수관계자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틀린 거예요. 아셨죠? 개인도 포함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넘기서 84페이지로 가세요. 메모 3번 공시 있죠. 공시에서 방가로 1번 지배 종속기업 간 특수관계자 주속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줄.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아까 현대기아차 생각하세요. 현대차가 지배회사, 기아차 종속회사라고 생각하셨죠?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에 유무 없이 관계없이 공시하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래에 관계없이 공시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현대차랑 거래하겠죠. 둘이 거래하잖아요. 뭐 기술 정보도 주고받고 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랑 뭐 매출원하고 매입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공시하는데 아무런 거래가 없어. 둘이. 쌩 까고 있는 거야. 아셨죠? 소위. 근데 그러면 공시할 필요 없죠. 그래도 하래. 아셨죠?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가 없으면 공시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OX. X인 거죠. 거래 상관없이 공시하래. 아셨죠?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두 가지. 개인도 포함하고 특수관계자에는 지배 종속기업 간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객관식 문제 1개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넘기세요. 86페이지로 갑니다. 중간 재무보고 하면 끝나거든요. 중간 재무보고. 86페이지에 중간 재무보고. 가셨나요? 네. 재무보고란 것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최소한 재무제표는 우리 앞에서 했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중간이란 말은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간 재무제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간 재무제표란 거예요. 그러니까 1년보다 짧은 기간이면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 반기, 3개월에 한 번 분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1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중간 재무보고, 중간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분기잖아요. 분기마다 만들죠. 재무제표. 그렇죠? 그래서 뉴스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얼마 속보로 막 뜨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분기래요. 그죠? 자, 그래서 로마字 3번의 첫 번째 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중간 재무 보고서는 한 회계연, 그러니까 1년보다 짧은 회계기간, 분기 또는 반기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그리고 쭉 나가다가 왜 이거 만듭니까? 적시성이라고 돼 있죠. 적시성. 적시성 앞에 배우셨죠?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만들어주세요. 그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념 체계할 때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우리 회사 반기 6개월 재무제표 만들어주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다라고 해서 적시성 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그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하는데 이제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앞에서 재무제표란 것은 비교식이라고 했잖아. 올해 작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도 비교식으로 표기해 줘야 되거든요. 올해 거 작년 거 비교식으로 하는데 이때 용어랑 그다음에 기간을 좀 주의하실 게 있거든요. 88페이지 가보세요. 88페이지. 가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방가로 4번에 중간 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펼쳐놓으시고 집 한번 보세요. 자, 용어를 하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2000X 2년도 2분기 중간 재무제표를 만든대. 4월, 5월, 6월 달 3개월치를. 아셨죠? 그럼 이때 용어를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 1년이면 4월, 5월, 6월 있죠. 요걸 만드는 거잖아, 지금. 요 3개월치를. 그렇죠? 요 4월, 5월, 6월을 뭐라 부르냐 하면 당해 중간기간이라고 불러. 당해 중간기간. 그냥 중간기간이라 부르기도 하고 당해 중간기간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셨죠? 그 다음.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1월부터 6월까지, 지금까지 전체 기간 있죠? 요거를 뭐라 부르냐? 얘는 누적기간이라고 불러요. 누적기간. 누적이는 6개월 쌓인 거. 우리는 지금 요 3개월치 만들고자 하는데 용어를 알아야 될 게 요 3개월치는 당해 중간기간. 1월부터 6월, 지금까지 6월까지 전체 금액은 누적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셨죠? 자, 이때 비교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비교식으로 당연히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비교식 표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88페이지 가서 맨 마지막 세 줄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라고 돼 있어요. 88페이지 맨 마지막 세 줄. 예를 들어 연차 보고기간 말 12월 31일인 회사에 2000X 2년도 2분기 4월, 5월, 6월 달 중간 재무제표를 만든다면 오른쪽 보세요. 89페이지 저 위쪽에 비교식 표시하는 게 있어요. 비교식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비교식 보세요. 89페이지 저 위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하래요. 비교식으로. 단기는 X 2년도예요. X 올해가 X 2년도고. 정기잖아요. 그죠? 4월, 5월, 6월 달이잖아. 맞죠? 4월, 5월, 6월 달. 그러면 재무 상태표가 있고 당연히 비교식인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는 거예요. 3개월 만들더라도.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 자본변동표랑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잖아요. 안 배웠지만 일단 현금흐름표 두 가지가 있죠. 주석은 말로 쓰는 거니까 일단 무시하고. 자, 이때 이렇게 하래. 재무상태표는 4월, 5월, 6월 달까지 분기 재무제표상의 재무상태표 날짜는 당연히 언제입니까? X 2년도 6월 말이 되겠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비교식 표시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올 12월 말이라고 12월 말이었다면 작년 12월 말하고 비교하겠죠. 그럼 이 케이스라면 올 6월 말이니까 뭐랑 비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작년 X 1년도 6월 30일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잖아. 비교 표시하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월 말일자로 재무상태표를 단기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비교식은 반드시 작년 말 기준으로 하래. X 1년도 12월 31일자랑 비교식 표시하래. 여기 중요한 게 노란색 첫 번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래요. 그죠? 자, 거기 나와있죠, 책에. 여기 노란색이 맞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보세요. 손익계산서는 비교식인데 두 개로 표시하래요. 자, 이쪽에서 보세요. 제가 연금 얘기했잖아요. 4월, 5월, 6월 달은 당해 중간기간이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누적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용어를. 자, 손익계산서는 두 개를 만들래 비교식으로. 당해 중간기간 and 누적기간 두 개로 만들래. 그러니까 당해 중간기간은 4월, 5월, 6월이니까 X 2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손익계산 기간이잖아요. 이랑 정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교를 표시하고 and 하나 더 누적기간 있죠. 누적기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라고 했잖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기간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기간 두 개를 비교해달래. 당해 중간기간과 누적기간 두 개를 비교식으로 하래. 이건 기간이니까. 근데 그 다음 자본 현금 흐름표는 안 배워주면 얘도 기간이거든요. 일정 기간 자본 변동, 일정 기간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럼 얘도 그럼 두 가지로 또 만들어야 돼요? 힘들잖아. 힘드니까 자본 변동표랑 현금 흐름표는 그냥 누적 기간에 대한 것만 만들래.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작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비교식 표시해달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자, 보이시죠? 뭐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요거만 주의하세요. 요거. 재무상태표는 6월 말일자로 분기 재무제표 만든다 할지라도 비교식은 무조건 작년 말 기준이에요. 작년 말. 자, 그럼 요걸 보시면서 객관식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마무리할 테니까 94페이지 가보세요. 94페이지. 요거 보시면서 풀면 돼요. 7번 읽어보세요. 한번. 7번. 화면 스톱하시고 읽어보셨죠? 다음 중 중간 재무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틀린 걸 찾으래요. 동그라미 1번은 짧은 기간 맞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포괄손익 계산 정확하게 하면 자, 포괄손익 계산서는 잘 읽으세요. 당해 중간 지금 4월, 5월, 6월 달 가정해 볼게요. 당해 중간 보고 기간 말 2월 30일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 직전 연차, 직전 작년도 말을 비교하는데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얘는 손익계산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무상태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아셨죠? 동그라미 2번은 재무상태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자본변동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 기간과 직전 회계연도 동일 기간을 비교한다. 맞고. 현금흐름표 똑같아요. 현금흐름표도 이렇게 표시하래요. 말 뜻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시고 우리 4장까지가 다 이론 문제야, 전부 다. 차변 대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차변 대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4장까지 했던 거 한 2분, 3분 정도 제가 빠른 속도로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아셨죠? 체크. 화면 잠깐 스톱하시고 요거 이해하시고 나서 그 다음 들으세요. 이어서 한 2분만 이렇게 쭉 한번 제가 리뷰해 드릴 테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보셨나요? 자,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100% 이론이라서 힘드셨죠?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더 내용이 어려우니까. 자, 쭉 한번 리뷰해 볼게요. 그냥 했던 거. 총 5번 했잖아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자, 19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장에서 중요한 것은 19페이지 가셨죠? 자, 1장에서 중요한 것은 19페이지 관리액의 점유액의 구분하는 거. 정리하시고. 되셨나요? 네. 그 다음 22페이지 가서 22페이지. 국제회계기준 특징 정리하시고. 됐죠? 네. 그 다음 쭉 넘깁니다. 넘겨서. 자, 그 다음 2장으로 갈게요. 2장으로 가서는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34페이지 가보세요. 개념체계. 34페이지. 자, 가서 첫 번째 개념체계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서로 충돌하면 뭐가 우선시한다고 했어요? 개념체계보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우선시한다고 해서 중간에 두 줄 밑줄 그으셨죠? 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은 37페이지 가서 밑에 로마자 4번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목적 적합, 표현 충실성, 비검적이 했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본문을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죠. 핵심적인 문구 외를 체크해드렸잖아요. 맞죠? 그거 위주로 정리하세요. 핵심적인 문구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45페이지 가서 45페이지. 재무제표상에 어떤 금액으로 씁니까? 측정 속성의 종류라고 해서 4가지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라고 4가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4가지 살짝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은 54페이지 가서 그 다음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하는 게 있었잖아요. 54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3번 발생, 양가로 4번 54페이지. 보고 계시죠? 양가로 3번 발생 기준, 양가로 4번 중요성 통합 표시, 양가로 5번 상계, 그리고 오른쪽에 양가로 7번 비교 정보 기억나시죠? 했던 거. 그죠? 내용 정리하시고 역시 핵심적인 내용 제가 다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8페이지 가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중간에 참고사항 유동, 비유동, 유동성 배열법, 1, 2 혼합법 3가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59페이지 가서 1년 이내에 가를 수도 있고 정상 영업 주기로도 유동, 비유동 가를 수 있다. 그 문구 체크하셨죠?
그리고 63페이지로 갑니다. 63페이지. 쭉 빠른 속도로 안 보는 거예요. 했던 거. 63페이지 가서 네모 1번에 손익계 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5가지. 그쵸? 이건 최소한도 따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넘겨서 64페이지 가시면 한 장으로 단일 아니면 2장으로 별개 손익계 단서, 포괄 손익계 단서 2장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비용은 성격별, 기능별 2개 중에 선택하되 기능별로 표시하면 반드시 주석으로 성격별로 공시합니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6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이제 80페이지부터 4장이었죠. 그렇죠? 수정하는 거, 안 하는 거. 특수관계자는 2개만 개가요. 개인도 포함되고 지배랑 종속기업 간에는 거래 상관없이 공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중간 재무 보고에서는 요거 있잖아요. 용어. 방금 칠판에 했던 거. 안 해도 되겠죠? 요거 정리하시고. 되시나요? 그래서 그냥 객관식 풀어보시고 객관식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본문에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4장이었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개정 과목별로 이제 재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